경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너 같은 놈 밑에서 더 이상 일 못해. 아니, 안 해. 당당하게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를 박차고 나오는 모습.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자, 요즘 20, 30대,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선 이런 사직이 예전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네. 전직 방송사 아나운서셨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일했었죠. 사직할 때 저렇게 문 탁 박차고 나오셨어요? 저는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저는 조용하게 두 손으로 그냥 살포시 던져드리고 왔습니다. 이 사직이라는 게 속으로는 여러 번 되뇌이고 말로는 쉬워도 막상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같고 빅데이터 그래서 분석해 오셨죠? 네, 직장인과 퇴사를 함께 제가 키워드 분석해봤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사직서라는 단어 보이죠? 뭐 스트레스나 퇴근, 워라밸 좀 중시하다 보니까 뭐 월급 이야기도 있고요.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MZ세대부터 직장인들 머릿속에 이제 가득 들어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혹시 앵커님은 이제 요즘 직장인들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직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티를 지켜야지 어디 갑니까?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입사해서 사직을 떠올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특이한 경우인가요? 요즘 아마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업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Z세대인데요. 그 평생 직장을 갖는 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최종 목표다, 삶의 척도다, 성공한 그런 이제 세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 PwC라고 하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있거든요. 전 세계 44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52,19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1년 이내 이직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5명 중 1명이 예. 12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둘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우리가 했습니다. 보통 Z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저 수치를 합하니까 한 절반 정도는 그러면 1년 안에 이직을 생각을 그쵸. 해본 거예요? 저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직장이란 건 언제든 내가 원하면 그만둘 수 있는 곳이다라는 좀 인식이 높아지면서 네. 실제로 조기 퇴사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 그렇게 충성을 하지 않겠네요. 이전과는 많이 생각이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은 없고 언제든지 네. 떠날 수 있다. 더 좋은 곳으로 난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어.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quiet quitting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용한 사직을 해시태그로 단 게시물을 찾아보시면 SNS에서 해시태그만 한 1억 2천 개가 넘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미국의 20대 엔지니어 자이들 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달 25일 틱톡에서 이 신조어를 소개하면서 유행이 됐습니다. 네. 저기 이제 나오죠.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굉장한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요?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성별이 없이 조용히 그냥 퇴사하는 건가 싶은데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조용히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라는 뜻인데 실제 의미에서는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일, 주어진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이든 플린도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일 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보다 일을 중시하고 일에 열정적으로 사실은 이 많은 허슬컬처 포기하고서 직장에서 예. 그 무언가 이상을 하는 그런 거를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일 직장에 나를 뭐 네.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직장에서 주어지는 업무는 이제 나한테 주어질 때 한 2, 3인분의 일이 주어질 때가 많은데 딱 내 몫만, 1인분만 하겠다 이거죠? 글쎄 뭐 이게 긍정과 부정적인 좀 표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을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는 아닙니다.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내 일은 열심히 하지만 누군가와 이제 연결돼 있는 네.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굳이 하지 않겠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뒤처져도 뭔가 얻는 게 있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상사가 싫거나 연봉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일 수도 있겠죠. 크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아무래도 그 업무 헌신도가 좀
낮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조용한 퇴직을 좀 부채질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근로자들의 이제 커리어에 대한 태도도 확실히 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긴 근무 일수, 뭐 무보수로 초과 근무한다든지 예. 조직에 봉사하기 위해서 언제나 출근해야 된다라는 기존 관념에 대한 좀 거부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일과 개인적인 삶 간에 네.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재정립해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느냐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에 대한 반항이라기보다 뭔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방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그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이거 벌써 연관에도 있지만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됐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지 오래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워라밸을 넘어가지고 그 워라블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와 일상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워크-라이프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라블을 선호하는 이들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이라든지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함께 영유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즘 MZ 세대들은 뭐 조금 전에 이직 많이 생각한다고 하셨지만 네. 퇴사할 때 풍경은 어떨까요? 우리 옛날 모습 떠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퇴사도 좀 재밌게 요즘엔 뭘 하든지 하여튼 이거를 놀이화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퇴사를 좀 짤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짧은 영상. 네, 그래서 네. 유쾌한 놀이 문화로 좀 승화시키고 있고요. SNS 상에서도 이 퇴사를 일종의 유쾌한 밈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광고. 사실은 소화제 광고의 한 장면을 편집해서 네. 회사 생활에서는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어. 퇴사로 이게 모든 게 치유되는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밈이 유행하고 있고 네. 또 너무나 유명한 대사 하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그 집 요정이자 노예였던 도비가 이 퇴사하는 자신에 빗대서 도비는 자유예요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이런 밈으로 활용하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 도비는 자유예요. 아까 보셨지만 이 멘트가 들어간 옷이나 수건도 팔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내 퇴사한 걸 좀 기념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축하해주기도 네. 하고 뭐 그런 문화가 좀 퍼져나가고 도비가 아까 연관어에 있어서 뭔가 했던데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퇴사하는 모습까지도 이거를 하나의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퇴사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퇴사 브이로그가 이제 또 한때 인기인데 요거 한번 어떤 영상인지 좀 보실게요. 네. 내가 사직서를 쓰다니 이런 날이 올 줄 생각도 못했는데. 네. 마지막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 동료와의 작별 인사, 퇴사 축하 파티, 그리고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 등을 구독자와 함께 이제 진솔하게 공유를 합니다. 그 과거 기성세대가 사실은 퇴사를 어렵게 느끼고 이걸 좀 숨기려 했다면 네. 이제는 MZ세대는 퇴사를 솔직하게 밝히고 오히려 이런 이직 경험을 공유하면서 네. 주변인들의 응원을 또 받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같은.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기존 부모 세대 같이 평생 직장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글쎄 직장을 좀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끈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조기 퇴사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성장이 중요한 세대가 이제 MZ 세대이기 때문인데 끈기가 없어서 퇴사한다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퇴사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본인의 또 가치관에 맞는다라고 하면 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젊은 세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네. 주변 환경의 어떤 좀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런 문화나 이런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네. 만들 수도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런 MZ세대에게 어떻게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일까? 그게 바로 또 기업들의 고민이자 숙제가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호모에코노미크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